반갑습니다. 이제 한번 이번에 또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죠, 그죠? 네, 6월달 되면 이제 봄이 왔습니다. 훨씬 날이 좀 풀리고, 날이 좀 풀리면 우리 마음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보면 주제로 한 게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평소에 우리도 관계를 많이 이렇게 맺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관계 맺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제 자신도 느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정해진 뭔가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나이 많은 젊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뭐 이런 기준들이 분명해서 거기 따르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들이 아주 뭔가 좀 예전에 그런 전통적인 그 상식적인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대부분 무너지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참 관계 맺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3분의 2 정도 동의하시고 3분의 1 정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관계에 능숙해져서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를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같이 하겠습니다.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합니다. 행복해야 성공합니다.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이렇게 덕담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요즘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또 뭐 있죠? 뭐 이제 성공하는 게 힘듭니까?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성공 그죠? 어쨌든 뭐 성공이라는 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돈, 성공.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관계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특히 이제 요즘 인터넷 시대, 이제 이 스마트폰 시대 이런 시대에 이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특별히 인간적인 이런 관계에 별로 맺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하면 답이 오고 그래서 조금 몸이 건조한 메마른 관계지만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분들이 그런 데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때로는 두렵고 그런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해요. 그런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감정적인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맹탕이다 싶을 정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뭐 MZ세대 아주 그 똑똑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또 너무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만으로도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그 관계 맺는 게 굉장히 그 서투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까? 고부관계. 예. 예전에는 이제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뭐 이런 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부부 관계, 남녀 관계 이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저 부모 자식과의 관계 대부분 요즘 말을 안 하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이제 상사와 이제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도 예전 같지 않아서 참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또 뭐 사회적으로도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남녀 갈등, 젠더 갈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노사 갈등, 뭐 계층 갈등 뭐 많습니다. 또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제일 심각한 게 동서 갈등, 우리 동쪽 서쪽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 좌우 갈등, 뭐 지역 갈등, 남북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갈등이 만연해 있는 뭐 이런 시대가 아닌가.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또 정작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뭡니까? 내 자신과의 갈등 있습니까?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이런 관계 치유가 아주 절실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어쨌든 전에는 뭐 그런 그 유교적인 그런 가치 기준이 있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이런 성향들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되고 특히 인터넷 시대에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뭐 또 기호가 다양해지니까 그런 예전에 가졌던 상식적인 기준들이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의문의 일패. 도저히 답을 모르겠다. 근데 상황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의문의 일패라 하대요. 나는 다른 대로 잘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문의 일패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이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다. 네, 그렇죠. 근데 본인도 생각해보면 어쨌든 뭐 예전에하고 다르고 뭐 이쪽 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저쪽 할 때는 또 이런 기준으로 본인도 가치 기준이 그때 달라요. 네.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고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아마 새삼스럽게 더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야말로 관계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TV 보면 뭐 계속 그런 그 갈등 관계, 대립 관계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불교는 어떤 이 삶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불교 다 법회도 많이 참석하시고 좋은 법문들도 많이 들으셨는데 불교에서 제시하는 뭔가 명쾌한 답이 있다. 제일 근사한 답이 있다 하면 뭐겠습니까? 화심. 네, 하심. 네.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심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죠?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중해 주는 거죠. 그죠?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 상대방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내가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소중함. 내가 내려놨으니까 니도 내려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다. 그 다음에 이 법계의 모든 은혜와 조건 속에, 보살핌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다. 그렇게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 법계가 잉태한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런 자각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의 우주가 동서남북, 그 다음 그 중간 발방, 그 다음에 상하, 시방세계의 우주법계의 모든 인연들이 은혜가 동참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순간순간 잉태해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이 그러하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소중하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습니까? 이 생명은, 이 생명의 신비는 온 우주 법계가 동참해서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작용까지 다 작용을 해서 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확대하면 뭐하고 닮았다고 합니까? 우주에 있는 성운들, 이런 그 전파망원경이나 뭐 이런 그 아주 뛰어난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했을 때 성운들이 있는 구조하고 우리 뇌의 구조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다못해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깨미가 집을 위로 옮깁니다. 집을 피난을 해요. 그 다음에 뱀 같은 경우 상처를 입으면 자기 몸에 맞는 약초를 뱀은 찾아서 먹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기능이 많이 퇴화됐죠, 그죠? 네. 근데 동물들에게는 이 우주 법계와 소통하는 그런 그 본능적인 지혜가 살아있어요. 우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퇴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퇴화하고 있지만 이 생명에는 그런 오묘한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이제 화엄에서는 법계자다, 법계의 아들 딸들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소중함이 좀 느껴집니까? 네. 예,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위로워요. 이 관계 속에 막 치다 보면 난 정말 볼품없다, 무가치한 존재다, 막 이런 자기 비하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을 쫙 펴고, 다시 한번 가슴을 쫙 펴보세요. 가슴을 쫙 펴고 등을 약간 당기시고 이렇게 다시 요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약간 손 두 마디 정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여기에 내 심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항상 머무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평소에는 여기에 내 법식이 머뭅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가 소중한 존재이듯이 남도 소중한 존재. 사람만 그렇습니까? 다른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 소중합니다. 불교적으로 다른 생명들도 똑같이 한 생명입니다.
시민서열지는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그죠? 생명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중함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내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불교적으로 무아를 자꾸 강조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야, 이 우주 법계와 분리된 내가 있다는 생각이 틀렸다. 그걸 부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나는 이 우주 법계와 별개로 내가 존재한다. 라는 생각이 무지죠. 그것이 무아 중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첫 번째 개아예요. 에고의 무지의 그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실존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인과적으로 나는 존재한다. 공간적으로는 나는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존재한다. 은혜 속에서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죠? 또 한 단계 나아가면 인간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뿐이 없는 존재다. 생명적으로, 인간적으로, 생명적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에 노출될 수뿐이 없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핵심 중에 하나죠. 우리는 운명적인 삶을 살 때, 무지의 삶을 살 때, 자각되지 못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운명적으로 괴로움에 직면할 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직면할 수뿐이 없는 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자각에도 이런 소중함의 자각, 우리 법계에 대한 자각, 법계의 은혜에 대한 자각, 이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새로운 상식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불교적이지만 오래된 것이지만 현대인에게 정말 오래된 그러나 첨단의 진리. 우리 불교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오래된 그러나 첨단의 지식.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유교적 어떤 상식이 이제 봉건적이고 서열적이고 이런 것에 우리가 아직도 익숙한 부분이 많아요. 예.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많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니까 좀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좀 내려놨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 예전에 이제 왕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죠. 그 다음에 남자 중심에서 여자 중심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른 중심에서 가족 관계도 애 중심으로, 또 사람 중심에서 애완견, 반려동물 중심으로 사람보다 반려동물이 더 우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물론 다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어쨌든 이 봉건적인 이런 거하고 현대적인 거하고 또 어떤 민주적인 이런 사회적 가치가 혼재돼서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정말 난해해집니다. 그죠? 의문의 일패가 자꾸 생겨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자꾸 한 거야?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가장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제시하는 답은 뭐겠습니까? 개인 존중이죠. 서열주의가 아니고 개개인이 소중하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듯이 내가 소중하듯이 개개인이 소중한 존재다. 자식도, 그죠? 남편, 부인도 소중한 존재다. 자기 자신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소중한 듯이 그 사람도 소중한 존재다. 이런 자각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시민사회의 특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적인 그 책임, 자유, 책임. 그 토대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적으로도 동일한 삶의 기준, 가치 기준이 같습니다. 민주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화엄 사상에서, 화엄 철학에서, 화엄 불교 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민주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 무아의 교리에만 빠져버리면 좀 혼란스럽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한 짝이에요, 한 짝. 그 개아, 에고의 아, 분리된 아라는 내 개인이라는 착각을 극복했을 때 이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은혜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 모든 조건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어떤 그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자각하게 된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하고 소중한가. 여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동부가에서 불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화엄 사상에 기반해서. 그죠? 이렇게 존중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해줘. 존중하는 중요하지만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한쪽만 존중하면 사실은 보고될 수 있죠. 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먼저 내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존중하는 삶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존중하는 삶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요. 경청하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아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아는 뭡니까? 내 견해를 일단 내려놓고, 내 입장을 일단 내려놓고 순수하게 상대방의 생각을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이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다라는 80%, 90%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 내 입장만 막 있고 내 감정만 막 앞세우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이야기 그런 이야기합니다. 무슨 남편하고 부인이 만났는데 우주인과 우주인이 만나는 것 같다고. 완전히 다른 세계. 우주인과 만나는 것 같아요. 외계인과 만나는 것 같다고. 부모 자식 관계도 외계인하고 만나는 것 같다고. 생각들이 너무 틀려요. 근데 이게 들어주면, 잘 들어주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한다. 뭘 바란다. 80%, 90%는 잘 들어주면 답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잘 살피면서 들어주면 거기서 우리가 많은 힌트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좀 실천을 못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100점짜리도 없고 빵점짜리도 없어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잘 되는 분이라도 70%, 80%, 이게 10%, 20%만 더 향상을 시켜도 내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빵점짜리는 없어요.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경청을 내 자신에 내려놓은 무아의 경청을 10%, 20%만 향상시켜도 내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관계가 엄청나게 향상이 돼요.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참 이게 근데 듣는다 잘 들어준다고만 해서 답이 있느냐? 답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 20%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넘겨짚다가 8% 다 이게 좀 경청만 했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 이거 좋아해?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해달라는 거야? 이게 좋다는 거야? 이게 싫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야. 확인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거의 90점에서 95점, 99점까지 갑니다. 100점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100점은 없어요. 숨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예. 왜? 자기 감정을 자기도 모르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도 모르는 게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해버리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00%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힌트를 얻고 훨씬 더 그 근처에 다가가는 답을, 이 관계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존중해주면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나 존중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잘 들어줘야 된다. 잘 들어주더라도 무아의 경청을 해야 된다. 내 입장, 내 견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다 하다도 그것도 부족하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봐. 네가 생각하는 게 이거 맞아? 이거 해달라는 거야? 지금 이게 싫다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한번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만 해도 이 난해한 관계가 많이 풀릴 수 있다. 실제로 막 싸우려고 감정이 일어났어. 근데 지금 뭐 내한테 말하는 이거야? 그 갑자기 관계가 그 상황이 팍 정리가 돼요. 그래 그거야! 막 이래.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불교의 어떤 지혜, 지식을 잘 활용하면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관계 위기 상황에서도 대반전이 일어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 상대방 생각을 단정 짓고 막 내가 이야기해. 상대방을 막 이렇게 규정 짓고 단정 짓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경우 당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내 행동 하나를 뭐 딱 단정을 주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열받습니다. 이거 웃기는 사람이네.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 중에 하나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 내가 대처를 하는데 딱 그 규정을 짓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이게 뭔가 상대방을 단정 짓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해요. 특히 요즘 시대 자식도 내가 만나려고 그러잖아. 남편한테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그러잖아. 뭐 이런 게 부인한테도 당신 하는 게 똑같아. 뭐 이렇게 규정 당할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딱 규정하는 순간 저 사람은 말도 하기 싫은 규정. 열받다니 저 사람은 말도 하기 싫다는 그냥 쳐다도 보기 싫다는 그런 생각이 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런 실수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좀 겸손하게 하심이라는 거 제가 이해하는 하심은 뭐냐?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우리 자꾸 나를 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정말 세상은 미스테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많아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예.
이게 뭔가 의문의 일패가 일어났을 때 상황이 꼬일 때 딱 나는 모른다. 딱 이거 한번 되뇌 보시면 뭔가 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상대방을 관로 쳐놓고 규정 짓기 전에 관로 나는 모르는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뭐 어떤 내가 모르는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요렇게만 생각해줘도 우리가 관계, 특히 친한 사이, 가족 관계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많은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근데 요즘 사람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입장이 바꿔진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부분 50% 이상 내 착각이 들어갑니다. 역지사지라고 말은 하지만 상대방 입장이 생각한다 하여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방 입장이 내가 이미 규정 짓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옳겠습니까? 착각이겠습니까? 역지사지라고 하지만 50% 이상 내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일단 괄호로 그냥. 괄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괄호 안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랙박스. 저 상대방은 지금 블랙박스다.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저는 하심이라고 봐요. 내가 안다 하는 거는 하심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 하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들어주고 물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한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태도로 존중하면서 경청하고 물어주는 태도로 이렇게 가면 이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건전하고 진솔한 어떤 이 소통의 장이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요. 싸움했던 게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지금 마음이 그랬던 거야?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싸움에서 화기애매한 모드로 싹 바뀌어요. 그죠? 그런 걸 대반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직접 실천해봤을 때, 적용해봤을 때 갑자기 막 싸우려고 하는 직전에 그 이야기야? 탁 반전이 표정부터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 갑자기 탁 상황이 아주 화기애매하지 않지만 화기애매하지만 뭔가 상황이 탁 반전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진솔한 주장과 토론의 장이 되고 또 발전과 화합의 장, 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민주시민사회의 이런 관계와 갈등 이런 걸 리드해 갈 수 있다. 리더십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실제로 적용해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수행에서 이 번뇌 소멸이다, 가해의 소멸이다, 무아와 공을 체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관계 문제는 이가 또 별개의 영역입니다.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발달된 것은 쭉 인도는 듣고 사람 관계 날씨 듣고 하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심지어 연애하던 사람도 날씨 더우면 헤어진다 하더라고. 싫은 거예요. 그냥 가까이 오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더운 지방에서는. 내면의 번뇌. 관계가 필요 없고,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누워있어도 누워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앉아있어요. 명상을 합니다. 그럼 안에 번뇌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남방이나 더운 지방에서 내면의 번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동부가에 오면요. 바빠요. 혹시 안 바쁘신 분? 이 동부가에 오면 다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추운 겨울이 있어. 월동 준비해야 돼요. 이
월동 준비하면 나무도 준비해야 되고 겨울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난방에 이런 거 없어요. 겨울 옷도 준비해야 되고 난방에는 그냥 오두막 우리 그저 오두막 한 채 그 바람 슬슬 통하는 오두막 한 채 찌는 1년 내내 삽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밥도 마을에 한 집에서 그냥 더우니까 한 집에서 해가지고 그냥 뭐 품앗이해서 조금씩 아주 싸게 사 먹고 그냥 때웁니다. 집에서 밥을 안 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집에서 밥하고 공부를 떼야 되고 월동 준비해야 되고 겨울옷 준비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는 번뇌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같이 품앗이 해주고 관계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동북아에 와서는 화엄불교가 주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번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불교가 동북아에 정착되면서 7세기, 8세기를 겪으면서 전부 화엄불교, 동북아 불교, 화엄불교 1세기로 바뀌어버립니다. 남방 쪽은 오히려 저 유식불교, 내면의 번뇌를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죠. 오히려 더 그쪽으로 특화되어 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에게 번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 그 문화의 성격상 1차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도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서 깨달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꾸 깨달음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지는데 유식의 깨달음과 화엄의 깨달음은 다릅니다. 유식의 깨달음은 번뇌 소멸, 윤회의 극복 뭐 이런 쪽의 위주지만 화엄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할 것인가, 관계와 역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이 사회적 번뇌를 소멸할 것인가, 요게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져요. 1차 관심사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관계에서 오는 번뇌가 우리 번뇌의 90% 이상을 차지하더라.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수행이다 뭐 나홀로 수행이나 골방 수행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영역의 요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을 통해서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수행을 하고 관계에 더 예민해져서 오히려 관계가 막 이렇게 오여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 사례들이 난방 수행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 보면 그런 거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많은 수행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수행처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과의 관계. 그렇습니까? 네. 이 자신과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어떤 번뇌의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 것처럼 소중함에 대한 깊은 자각과 감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과 감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아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아를 제대로 처음 했을 때 일어나는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거죠. 분리된 개아라는 이기적인 에고의 아를 극복했을 때 우주법계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숙된 자각입니다. 무아의 자각도 중요하지만 무아를 자각하고 나면 일어나는 관계의 자각이 있다는 거죠. 조건에 대한 자각, 관계의 자각. 그래서 이때 이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떻게 이 소중함에 대한 자각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느냐.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의 사랑을 줘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아까처럼 가슴에 손을 대고 나 자신에게도 이런 법회에 참석한 나 자신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 훌륭한 나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손 올리는 거하고 안 올리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조금 귀찮아도 한번 올려보세요. 예. 큰 차이가 나요. 예.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올려서 내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자, 소리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9번, 최소한 9번 하시고 조금 시간이 되면 108번. 내가 자존감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하면 1080번. 내가 아주 부족하다 하면 만번. 어떻게 해요? 48번. 진짜 이거 하고 나면 싹 바뀝니다. 안에서 자존감이 솟아나요. 그래서 요런 걸 셀프 자애라고, 셀프 자비. 다른 사람에게 자애를 해주고 자비심을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생입니다. 나 자신도 소중한 한 생명이죠, 그죠? 나 자신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남에게 경청했듯이 내 자신에게도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죠? 내가 좀 뭔가 불안한데 어떻게 뭐가 불안하지? 내가 좀 불만이 없었는데 뭐가 지금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막 불만투성이야? 이렇게 자정을 내는 거야? 신경질을 내는 거야? 왜 저 사람 보면 뭐 까다없이 막 분노가 일어나지?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저 사람 잘못해줘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화가 나. 특히 친한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가 나는 거야. 못 알아준다 이거야, 그냥. 그죠? 못 알아준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줘? 내가 오바해서 바라고 있던 거죠, 그죠? 어쨌든 내 자신의 이런 내면의 소리에도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줄 알아야 된다. 경청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남에게도 경청하면서 이렇게 살펴주고. 예전에는 어른들 이렇게 얼굴도 살펴주고 몸도 살펴주고 문안 인사하면서 살피고 그런 게 이렇게 돼. 요즘은 막 너무 자기 중심이고 하니까 뭐 내 생각만 해도 바쁘니까 남 살펴주고 남 입장 생각해줄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내 자신도 이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에게 행했던 그런 수행들이 결국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 스님의 도대에서 우리가 바람일 수행을 하게 되면 남에게 해줬던 것이 결국 다 내 수행에 자량이 됩니다. 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 불교 수행은 내 자신이 먼저 해서 남에게 베푸는 식인데 대승불교는 남에게 많이 해주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들어와요. 오묘함이 있어요. 선후가 바뀌었을 뿐이지 안으로 밖으로 안 밖으로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생명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생명에게 한 것이 나 자신이고 안 바퀴 순서가 바뀌었을 뿐 나중에 보고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가 돼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막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근데 이거 막상 얻고 나면 허망해지고 정말 뭔가 더 흑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정말 내가 기껏 바랬던 성공이 이거야? 망연자실해.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 삶의 목표를 상실하면 사람이 더 그냥 허전해져요. 성취하기 전에는 목표라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불자의 성공은 다르다.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다. 이 자체로서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공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성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는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이걸 적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대방이 내한테 의지를 해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상대방이 내한테 의지하니까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중학생이 이걸 적용하니까 부모가 중학생 애한테 의지를 해요. 부모가 마음이 양보하고 왔다 갔더니 애는 너무나 의젓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애한테 자꾸 물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법회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감사와 사랑으로 또 소중함에 대한 자각으로 경청과 물어주는 지혜로 감사의 사랑으로 정말 행복해서 성공하시는 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위해서 이거 이제 반야선은 불자입니다 하고 반야선 부교사단 그다음에 부교사분들 그다음에 주스님의 그런 원력과 더불어 반야선은 반야원이 어쨌든 이 큰 행복과 큰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차 인연으로 이번 인연으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무량 대복들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생명살인운동, 제가 생명살인운동 하고 있죠.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온 지구 소식이 실시간으로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시대들이죠. 그래서 지구촌이 아니라 한 가족, 지구 가족이다. 그죠? 내 손바닥, 내 방안도 아니고 내 손바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이 아니고 지구 호흡니다. 지구 패밀리다. 그죠? 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야 합니다. 내 방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지구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인간만 그런 모든 생태계를 포함해서 이미 한 가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생명 공동체, 생태 공동체, 우리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근본이다 해서 이 자본주의 참 천박하게 그지없습니다. 물질을 만든가 유물론에 토대한 그 물본주의 참 천박하게 그지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인간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인본주의, 이게
이 생명시대, 생태시대에 이것도 천박하게 그지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냐? 생명이 근본이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불살생, 생명이 근본입니다. 생본주의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생본주의, 생명이 근본이다. 거기에 답이 있다.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것. 그죠? 우리 시대는 생본주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인문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문학을 만들어내야 돼요. 인문학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구를 더 파괴시키죠. 인간 이기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3월 4일 이제 지구가족 생명사리 운동 발대식을 합니다. 대구 달성 아들교하고 대해서 하는데 많은 지원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행사는 4월 15일 이제 그 GF 생명사리 축제 글로벌 패밀리 지구 가족이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렇게 우리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한번 출발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지금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달성 군대에서 군수님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주의생도 지금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 반야선언이 지구가족 생명사리 운동, 생명사리 축제 이제 부산 중심 도량으로 이렇게 마음을 내시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누가 활동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지가 좋다고 기꺼이 또 이렇게 마음을 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와 우리 생명들 모든 존재들의 축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원해 주시고